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험회사 경원 4조의 발표를 맡게 된 브로밀문과 1사학번 손진수입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보험회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이 가운데 이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경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본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사망보험, 생존보험, 그리고 혼합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에서는 좀 더 제한된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다루고 있는 삼성화재 쪽으로 집중을 했고, 따라서 혼합보험사는 이번에 발표에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 쪽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존보험, 기계보험, 그리고 책임보험, 종합보험, 특정보험,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있는데요. 이 또한 뒤에서 삼성화재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먼저 생명보험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보험은 손해의 유무나 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신형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고르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 사고로 인한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수익 손해, 비용 손해, 또한 책임 손해까지 모두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보장 기간을 좀 더 길게 하는 등 보장 기간 설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생명보험사의 업무에 관하여 박혜민 학우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6학번 박혜민 발표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생명보험사의 업무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생명보험은 먼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생존보험은 약속한 기간에 사람이 살아있어야 지급되는 것으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의 생명보험은 주로 사망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조직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해당 조직도는 삼성생명 회사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업무에 분담하는 역할은 이쪽 FC 영업본부, 에이전시 영업본부, 그리고 특화 영업본부, 자산 운영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CPC 전략실, 그리고 경영지원실, 경영혁신실, 기획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도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 생명보험사의 업무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언더라이팅 업무가 있습니다. 이 언더라이팅 업무는 고객의 건강, 직업, 재정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과 설득력이 매우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심사인데요. 보험심사 업무는 담보에 맞는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때 과도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서 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홍보입니다. 회사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보험업계의 이슈나 쟁점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 회사의 차별적 강점과 우수성을 알리며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주희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손해보험사의 업무에 대해 발표할 건데요. 여기 조직도를 보면 영업관리 직무, 손해사정 직무, 상품 업무 직무, 자산운용 직무, 경영지원 직무, 그리고 연구
직무, 직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영업관리는 상담, 시장조사, 전략수립 등 거래처 당사 RC 관리 위주 업무를 하는데요. 개인, 기업, 전략, 융자, 해외 영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품 업무입니다. 상품 업무는 일반 장기 자동차 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품 개발, 시장 개발, 언더라이팅, 심사 계획 등 상품에 대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손해사정은 대인, 일반, 장기 손해사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생된 사고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분석을 통해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고 일반 손해사정, 손사기획, 장기 손해사정, 보상기획, 대인보상, 보상지원, 송무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산운용 업무인데요. 유가증권, 소매금융, 기업금융, 부동산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의 수익을 그 특성에 맞게 유가증권,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합니다. 투자기획, 유가증권 투자, 투자 RM, 소매금융상품기획, 채권관리, 기업금융, 상품운용, 부동산 지원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은 기획, 인사, 총무, 홍보, 감사, 법무, 정보관리, 재무관리 등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고 시장의 변화, 트렌드, 내 외부 경영 환경을 분석하여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전략기획, 인사관리, 인재개발, 총무, 브랜드관리, 준법 방식, IS 기획, 보안, 경영혁신, 그리고 격리의 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방재연구, 교통안전문화연구, 보험금융연구, 구상, 사회공헌, 의료심사, 특수조사의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해 있는 일종의 하나인데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증보험이란 관청이나 회사의 사용인의 부정행위로 생기는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을 보증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부공사나 물품 납입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에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주문자가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이고 또한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가장 대표적인 서울보증보험의 로고입니다. 다음으로 보증보험회사의 조직도인데요. 저는 서울보증보험의 조직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 경영지원총괄, 운영지원총괄, 영업지원총괄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영지원총괄에는 전략기획본부, 인사총무본부, 리스크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총괄에는 심사지원본부, 자산운용본부, IT본부, 부상지원본부가 있고 영업지원총괄에는 마케팅 상품본부, 그리고 전략영업본부, 보상지원본부, 글로벌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보증보험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시 공탁금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액수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줍니다.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형사보석금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이 보증보험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탁금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서에 맡겨두는 돈을 말합니다. 보증보험의 종류에는 매우 다양한데요. 먼저 신원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보석보증보험, 그리고 이행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 쇼핑몰 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무기지 신용보험, 상업신용보험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명보험사의 취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삼성생명을 조사해봤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원하는 인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금융위를 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미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고객 섬김을 실천하는 인재. 금융인으로서 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추고 타인과 협조할 줄 알며 신뢰받는 삶의 동반자로서 고객 섬김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 능력을 갖춘 인재.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확고한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학습과 변화를 추구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유연한 사고와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직무에 대해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창의적 사고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인재.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자신감과 창의적 사고, 도전 정신으로 창조 사회의 새로운 기업 가치와 고객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자신을 맞춰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취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절차는 가장 먼저 서류 전형, 직무 적합성 평가, 그리고 GSAT, 면접 전형, 채용 검진, 최종 발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직무 적합성 평가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자가 조직에 얼마나 잘 융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담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그런 차별화된 구체적인 경험담이 있을수록 회사는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에세이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삼성의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했던 인턴이나 그런 많은 대외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적으면 삼성에서 많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는 GSAT가 있는데요. 이것은 삼성 직무 적성 평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크게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추리 영역, 시각적 사고 영역이 있는데요. 언어 영역에서는 독해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까 독해력을 평소에 많이 길러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리 영역에는 응용 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리 영역을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수리 영역과 시각적 사고 영역에는 그런 많은 약간 IQ 테스트 같은 그런 사고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하면 창의성 면접, 임원 면접, 지점장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창의성 면접으로는 컴퓨터로 진행되는데요. 지문 2가지를 주고 연상되는 것을 작성하는 면접입니다. 다음으로 임원 면접은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갖추어야 할 역량 등을 생각해보고 다른 지원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면접입니다. 그리고 4번 지점장 면접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과 기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의 취업 절차에 대해서 한지율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금융학부일파 학번 한지우입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이랑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인재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고 삼성화재에 취업하신 분들의 후기를 토대로 발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GSAT란 삼성그룹 채용 과정 시 시행하는 필기시험으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고요. GSAT 합격선은 삼성그룹 합격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공계 계열은 350점 이상 정도, 그 다음에 문과 계열은 390점 정도 되면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또 과목별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질문에는 과목별 커트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고, 또 그 문제를 틀리면 오답 시에는 또 감점이 있기 때문에 찍기보다는 끝까지 아는 선에서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접 전형에는
직무 역량 면접, 또 토의 면접, 인성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직무 역량 면접에서는 다대 1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하는 거고 또 직무 역량에 대한 구체화 검증 면접인데 주어진 상황에서 직무와 관련한 업무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고 토의 면접에서는 다대다 토의 과제 현실인데 주어진 주제를 주면 짜여진 팀에서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인성 면접은 다대 1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는데 인성 및 가치관에 대한 복합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인데 삼성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원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을 준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먼저 앞에서 한번 우리가 짚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보험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이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그 장기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의 필요성 그런 보장 내용에 따라서 고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지원할 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취직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보험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스펙들은 갖춰나가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따라서 준비하는 내용이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는 창의성 면접과 같이 미리 연습해 두어야 실제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토의 면접을 진행하니 이를 미리 스터디나 어떤 그룹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취직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생명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학부하고 보험사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금융학부에서 보험사에 취직한 선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인턴만 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보험사 인턴이나 취직의 장점은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금융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회사로부터. 그리고 영업을 기본적으로 깔고 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제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보험사에 관심이 크게 없더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보험사 인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으면은 취직이나 자기소개서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4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